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해방기념일이라는 그런 기치를 걸고 전 세계 교역 대상국들에게 관세를 매겼는데 그 관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결을 미국의 연방법원이 내렸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데 상단 좌측 가장 위에 연방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을 위반했다 이런 판단이 내렸지만 그러나 Don't end the trade war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4월 2일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연방법원의 판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본인의 의사를 굽히는 것이 아니고 관세 부과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연방법원의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 대상국하고 관세 협정을 맺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럼 이제 이번에 연방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하고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손을 들어준 것, 손을 들어준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품목별 관세는 대부분 손을 들어줬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관심이 많은 자동차 부품 25% 관세는 연방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관세는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 페타닐 유입 명분의 25% 관세, 중국에 대한 페타닐 관세, 전 세계 교역국 10% 기본 관세 뭐 이런 것은 무효인데 제가 연방법원 판사들이 내린 판결을 뭐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역과 관련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에 관한 권한일 건데 그거를 일개 여러분들 연방법원 판사가 그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한번 살펴보니까 헌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보네요. 연방판사 3명입니다. 5월 28일 날 소속은 국제무역법원에서 내린 것이고 트럼프 관세가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상거래 규제 및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는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관세 부과에서 법적 기반으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기초한 전면적인 관세 분과는 헌법 위반으로 판결한 거죠. 뭐 한국 사람으로서는 환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니 연방 판사들이 미국의 여러분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특정 교역 국가하고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국가적 재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두고 연방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뭐 본인은 또 본인의 법적인 근거가 있겠죠.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으로 보는 겁니다. 1년에 1조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들은 그냥 대통령의 판단 권한을 빼앗아 버린 거죠. 대통령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연방 판사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한국 신문들은 전부 다 박수치는 분위기니까 제가 거론하는 것은 연방 판사들이 국가적 재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능력이 있냐 이야기죠. 마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의 여러분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비상경제고난법 남용 관세는 마약 밀매와 같은 문제 해결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페타닐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미국의 남부 국경에서 멕시코와 여러분들 원료를 제공하는 중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고 북쪽에 여러분 캐나다하고 중국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걸 국가적 재난으로 대통령은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니까 경영자가 투자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경영권을 행사할 때 내리는 경영 판단의 원칙,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런 판결이 된 겁니다. 대통령의 국정 판단의 원칙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삼성이 여러분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경영 판단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주주 충실 의무 모든 주주들의 권한을 다 검토해서 이사들이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투자가 실패하게 되면은 주주 몇 명이 여러분들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주 충실 의무에 여러분들 주주들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사적으로 기업들이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 판단의 원칙이죠. 제가 여러분들 주식에 예를 들면 투자를 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본인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 같다. 그 판단을 누가 여러분들 판사들이 어떻게 아냐 이야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그 판단을 제3의 이런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야기.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경영 판단의 원칙.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 계엄 선포에 여러분들 합당한 이유나 이런 부분을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야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언급하는 여러분 언론들은 거의 없는 겁니다. 아이고 잘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른 법률을 활용해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이번에 미국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를 보더라도 이 판사들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참 미국도 고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법원의 역할은 대통령 권한 남용 견제 그러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구조적인 문제로 국가적 비상사태란 대통령의 판단을 판사가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그러나 제가 경영자가 경영 판단의 원칙이나 대통령이 국가 경영의 판단의 원칙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골치가 아픈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어느 언론도 여러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적인 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 국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적인 여러분들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